인류를 위협해온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 그들의 소리 없는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코로나19다. 제가 30년 동안 감염 전문 일을 했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강적이다. 왜냐하면 전염력이 빠르고 빨라진 이동수단과 많아진 유동인구를 날개 삼은 바이러스는 넉 달여 만에 세계 200여 개국을 점령했다. 초유의 사태였다. 각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휘청거렸다. 이것은 분명 전쟁이었다. 전례 없는 전염병에 우리나라 역시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그 최전선으로 달려간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다. 거의 한 9시간 일하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일. 그들은 오늘도 코로나19 최전선으로 향한다. 코로나19와의 최대 격전지 대구. 첫 환자 발생 80여일 만에 확진자 수가 하락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도시는 여전히 숨죽인 채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쟁터에 제발로 찾아온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란 씨다. 올해 나이 60인 김 씨는 벌써 5주째 낯선 도시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이제 출근하시는 거세요? 네, 출근할 거예요. 고령자일수록 위험하다는 코로나19. 그녀는 왜 이곳에 왔을까? 뉴스에 그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말 그대로 뉴스를 보면 난리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내가 간호사인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럴 때를 위해서 정말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김 씨는 네팔 지진 때도 자원봉사에 나섰던 베테랑 간호사였다. 그 길로 도착한 곳, 대구의 한 대학병원. 때는 3월 초. 대구 지역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때였다.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가 취소돼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병원에서 지금까지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는 코로나 병동에서 의료진은 온몸으로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치르는 유일한 전투병력이었다. 또 방호복에 눌리면은 저기 고글에 눌리면은 이게 자국이 많이 나니까 이런 것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환자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 때문에 이 방호복은 곧 전투복이다. 아,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옛날에 전염병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는데 제가 이 병원에서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있었네. 이런 현실이 우리한테 오네. 우리가 겪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는 총싸움으로 육박전 이런 것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전염병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아서 더 두렵고 알 수 없어서 더 어려운 적.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매번 간절하다. 항상 기도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손모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항상 마음으로 이 문고리 잡고 기도를 해요. 이 문고리가 한 이제 그 벽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그 현장이거든요. 선생님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최전선으로. 소리 없는 전쟁은 오늘도 계속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였다. 야생동물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에 감염된 것이다. 초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우한시를 점령했다. 신종 코로나 발병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새 수십 명이 늘으면서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동남아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유럽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등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켰어요. 한 130만 명의 그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이거 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력 하나만은 이 사스, 메르스, 이 코로나19가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제가 스텔스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썼고 은밀한 바이러스다, 영리한 바이러스다, 완전히 뭐 카멜레온 같은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도 이 표현이 쉽지가 않은 바이러스예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 감염시키고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는 증상을 만들고 변이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다. 게다가 코로나19의 감염력은 한층 더 강력해졌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강적이다. 왜냐하면 전염력이 빠르고 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뭐 폐렴하면 열나고 기침, 호흡곤란, 가래 그런 폐렴을 의심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이 어렵고 불시에 기습을 당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했지만 뭐 30여 개국에 한 8천여 명 발생하다 끝났는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런 코로나19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용이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한에서의 사망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중국은 후베이성을 봉쇄했다. 뒤이어 항공편 운항 중단 등 각국의 중국 봉쇄 조치가 뒤따랐다.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우리나라도 곧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는 오늘 감염병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한 단계 높인 경계로 격상하였으며 봉쇄령이 내려진 채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한 일대에 갇힌 교민은 700여 명.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전세기가 띄어졌다. 엑소더스의 시작이었다. 3차에 거쳐 입국한 교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거치도록 했다. 이 중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7명은 국방어학원에 짐을 풀었다. 국방어학원은 군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군용 교육시설로 350여 개의 개인실을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교민 수용을 위해 이틀 만에 시설을 재정비하고 방역은 물론 의료장비 설치까지 마쳤다. 하지만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31번 환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는데요. 동선도 넓고 접촉자도 많아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60대 여성이 31번 환자로 분류된 다음 날, 즉 19일을 기점으로 대구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구에서 뭐 소위 청정 지역이라고까지 그때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갑자기 발생된 게 이제 의외긴 하죠. 그렇지만은 약간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환자가 막 생겼을 때 응급실 뭐 네다섯 개의 응급실들이 이제 오염이 되고 폐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시작이 된 거죠. 국군 수도병원. 음압병상을 갖춘 이곳은 지난 1월 코로나19 국가지정 치료병상으로 지정되어 군 장병의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숨 꼭 참으세요. 자, 숨 쉬시고. 자, 환자분 검사 끝나셨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메르스 사태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제 역할을 다 해내고 있다. 저희 여기 이제 우리 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체 검사하고 의심될 발열이나 뭐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포터블로 가슴 사진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소견이 있다, 의심된다, 그럼 바로 이제 CT까지. 병원 진료뿐만이 아니다. 지역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에 대구에 처음 달려간 것도 이곳 군 의료진이었다. 열 안 나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대구 동산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었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확산세를 쫓아가지를 못해서 이제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또 의료 자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국군 의무사령부가 군 의료 지원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료 지원팀 1진으로 그쪽으로 파견을 가게 됐고요. 첫 파견 의료진은 군의관 10명, 간호장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인 대구로 향하는 길. 긴장감이 흐른다.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팀으로 꼭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제대로 움직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뭉쳐주시고. 위험하지만 기꺼이 자원한 임무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2일. 대구 동산병원에 도착한 군 의료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환자 회진해야 되는 환자 특이사항이랑요. 가서 뭐 문진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 체크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가장 중요하게 숙지해야 할 사항은 방호복을 입고 벗는 일이었다. 의료진의 감염은 곧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호복을 입은 채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신환자들이 계속 119를 타고 동산병원 앞에 줄지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문제는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들이 이제 거기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외래를 보든지 이제 입원 환자를 보든지 환자한테 처치를 하든지 손발이 자유롭고 방호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와는 상당히 이제 체력적 소모라든지 아니면 뭐 탈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젊고 그다음에 환자를 많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방호복 입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뭐 2, 3일도 안 돼서 한계를 느꼈고요. 의료진의 방호복은 보호복과 덧신, N95 마스크, 고글, 속장갑과 겉장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착용과 탈의 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해야 하는데 각각 10단계나 된다. 벗다가 머리카락만 닿아도 소독을 해야 할 만큼 까다로운 과정에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간호장교님이신가요? 네. 지금 근무 끝나고 나오신 거세요? 네, 이제 근무 끝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한 9시간 일하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때 뭐 견딜만 하세요?
처음에 PPE 입었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익숙해지고 나서 많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뭐 민간 의료진들하고 호흡은 좀 맞으세요? 다들 처음에 그런 것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여기 자가 지원을 와서 그런지 서로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 들고 갈 때도 서로 자기가 들겠다고 본인이 나서서 먼저 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되게 호흡 잘 맞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교대도 계속됐다. 너무 못 보겠다. 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짜요? 벌써 가요? 저는 저번 주 왔었어요. 그럼 2주 하고 이제 가시고요. 저는 근데 2주는 아니고 10몇 주 채로 가는 거예요. 요즘도 건강하시고 좀 이따 교대할 때 잘 봐요. 두 분이서 친하세요? 같이 근무했었어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하루 병동이요. 되게 잘하셔서 저는 신규쌤인 줄 알았는데 5년 차시더라고요. 일도 되게 잘하시고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힘도 되게 세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어제 같이 일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하루 24시간 전쟁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 전우애가 싹텄다. 가족들은 걱정 대신 격려를 보내는 것으로 응원했다. 남편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우리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달려와준 군 의료진은 희망과 용기의 메신저가 되었다. 어떠세요? 다른 증상은 특별하게 없으시고요. 지금 오늘 결과는 음성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매일 출근하면서 굉장히 이제 속히 말해서 이제 번아웃이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군 의료진이 옴으로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제 대면, 비대면 이제 환자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문진이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같이 이제 수행해 줌으로써 저희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와줌으로써 저희하고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자가 급히 늘고 있는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환자 1명이 숨졌습니다. 확진 환자도 전국적으로 늘어나 602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경계였던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 이곳은 닷새 만에 124개의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고 303개의 병상을 만들어냈다. 당시 대구의 음압병실이 30-40개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이번 대구병원 같은 경우가 아마 격리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 며칠 만에 음압시설을 만들고 병실을 만들고 환자의 동선과 안전통로를 구분하고 심지어 이제 문에 테이프까지 다 붙여가고 비닐 붙여가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문에 어떤 층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문을 열어보고 그 정도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저희 참모장님 하루에 한 그 좁은 공간에서 2만 보 이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군 의료는 어떻게 보면 평시에도 그 전시 임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그 300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병상을 준비하는 걸 보면 군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의 활약을 격려했다. 북군강사 하나대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님께서 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앞둔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대구 지원 활동을 결정하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다. 앞으로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국군 대구병원
너희 현장에 좀 조기에 투입되기 위해서 임관식을 내일로 앞당기고 그리고 또 그 보수 교육도 생략한 가운데 곧바로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주 자랑스럽고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군 간호장교의 사명이 군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소명에 투철하게 그런 결단해주고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국민들 대신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의 임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방부 장관. 감사합니다. 투입 김실기. 저희가 대구로 파견을 가게 됐다고 정확한 전달을 받은 거는 임관하기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는 그런 정확한 전달이 오기 전에도 이러면은 우리가 임관하고 나서 바로 대구로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마음은 다져놨었고. 자랑스러운 신임 장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 군의 의료체계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국가적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간호장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 군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 임무 부여받았으니까 가서 임무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코로나19 완전히 극복합시다. 네! (4년간의) 힘든 여정을 잘 마쳤다는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75명의 새내기 간호장교들은 대구행을 서둘렀다. 가방에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숙소에서 당분간 나오지 못해서 생필품을 미리 여기서 구매를 해서 이제 거기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각의 임관지로 향했을 시간.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간호장교로서의 첫 임무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택했다. 잘하지 마. 밥만 잘 먹어. 알았지? 아프지 말고. 끝나고 또 연락하면 되잖아. 중간에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울지 마. 왜 울어? 밥 잘 먹어. 알았지? 안 울려고 했는데 왜 울고 계시는 거지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어. 알았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준비했던 지난 4년. 이제 갈고 닦은 기량을 무기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필승할 것을 다짐한다. 저희가 임관을 하자마자 첫 임무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구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제 인생에 있어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되어 긴장되지만 이제 어깨에 당당히 소위 계급장을 단 만큼 지난 4년간 배운 전문 지식을 거름삼아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군인의 것이 아니라 필승을 위한 임무 완수. 이것만이 이 전쟁에 뛰어드는 군인의 하나된 자세다. 군 의료진 투입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 신속 지원단도 만들어졌다.
달 말까지 보급하면 올해는 5월 달에 이제 보급하는 물량은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하루에 한 500명 정도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안보 위험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은 지키는 건 군의 당연한 임무지만 재난 시에 국민의 안전 지키는 것도 군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수본, 식약처, 기재부 이런 데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저희 작전 범위에서 전혀 문제 없는 상황 하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게 됐던 거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역이었다. 국방부는 연인원 10,000명이 넘는 군을 동원,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앞장섰다.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한 군부대 헌혈도 이어졌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발벗고 나섰다. 작전사는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47,000여 명의 장병과 740여 대의 제독차, 15,000여 대의 방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신속 지원 협력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원 서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을 위해 야전에서 쓰이는 이동전개용 의무시설 2대를 대구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민항기 운항 중단으로 수입이 불발될 뻔한 미얀마산 수술용 가운을 들여오기 위해 군 수송기가 나서기도 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번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가게 앞에 장사진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도 휴원을 많이 해서 지금 집에서 가급적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 사는 것도 좀 구하기 힘들고 인터넷으로도 비싸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보급하는데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전시에 준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범정부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일손이 모자란 마스크 공장에 군 인력을 급파했다. 민간에서 꺼리는 방역물자 운송 지원에도 나섰다. 특히 한 장의 마스크도 절실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군의 운송 지원으로 마스크 대란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총 지원한 게 13만 8,304명입니다. 현재까지 방역, 물자, 수송, 시설, 복지 지원 52개 시군구에 신속 지원 협력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지자체에 상주하면서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 소요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국방부하고 중수군에 통보를 해주면은 우리 신속 지원단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일종의 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5일 국군 대구병원.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초스피드로 준비를 마친 병원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군 의료진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의료 인력은 지원 나온 노련한 군의관들과 국군 간호사관학교 신임 간호장교 등 140명으로 꾸려졌다. 병실 확충도 끝났다. 국군 대구병원 군 의료진 등 200여 명과 공병단에서 지원한 500여 명, 대구시에서 파견한 건축 인력 250여 명 등이 닷새 동안 밤을 새워 일한 덕분이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병상이 모자라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생겨나는 다급한 상황. 군 의료진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지체 없이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저희 지금 첫 환자를 선두로 해가지고 6분 단위로 지금 환자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2인 1조로 PPE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환자들을 직접 인계받아서 병실 배정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 병실 배정을 받은 뒤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뒤에 기본 활력 징후까지 측정을 해서 저희 쪽에 인계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기 안내원을 차라리 모아서 여기를 쭉 채워주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래야 한 번에 다 채우고 네. 저희는 지금 여기서 3개조가 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부르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상을 3배로 늘린 국군 대구병원으로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300개가 넘는 병상은 순식간에 채워졌다. 무엇보다 이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들의 격리 기간은 14일. 아직 백신도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는 코로나19와 싸우는 방법은 환자마다 다른 증상과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뿐이다. 병실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챙기는 것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것까지 모든 수발은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임무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수행해야 했다. 얼마 전까지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3교대로 하면서 업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3교대로 바뀌어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뭘 하고 싶으세요? 늦게까지 낮잠 자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사력을 다하는 이들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형제이며 부모다. 의료물품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황인호 대위는 간호장교인 아내와 함께 이곳 국군 대구병원에서 휴일도 없이 석 달째 코로나와의 전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어린 딸은 친정 부모님께 맡긴 채다.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끔씩 전화가 오셔서 정말 딸이 자랑스럽지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한 번씩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최전선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뭉클하고 또 자랑스럽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또 신임 소위들이 왔을 때 또 소위들 부모님 어머님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2번 정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래도 지금 임무 수행을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서영아, 우리 서영이 예쁜 옷 입었네? 그렇게 잘하는데. 서영아, 안녕. 엄마 인사해줘. 서준아. 가족이 보고 싶어서 힘이 들긴 하지만 이제 끝까지 임무 다 하고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나서 무사히 잘 만나서 일상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원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다.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24시간 환자들의 상태는 물론 의료진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네. 혹시 저녁 밥 드시고 약 드셨어요? 네. 그거 드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드셨으면은 조금 더 계시다가 저희가 밤에 한 번 더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정규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씩 환자들의 상태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나 뭐 증상이 변화가 된 환자들은 그에 맞춰서 그 군의관한테 노티를 하고 약을 변경하거나 뭐 중단하거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매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태가 위중해진 환자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부음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한다. 함께 확진된 가족이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아까도 제가 나이 때 약 드리러 들어갔었는데 막 이제 엄마 나이 때여서 자녀분이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막 간호사 선생님한테 막 인사해 이러는데 되게 제 또래인 이제 그 환자분 딸이 막 저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막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요. 확진자 병동을 운영한 지 14일째. 국군 대구병원에서 첫 퇴원 환자가 나왔다. 환자분이시고 지금 수액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한 13일날 1차 음성 나왔고 14일날 2차 음성 나와서 임상 증상도 없고 해가지고 퇴원할 건데 일단은 지참 샤워하시고 나서 갈아입게 환자 환의 챙겨주면 되고 저희 지금 오늘 첫 퇴원 환자 있어가지고 반번한테 인계 받고 나서 일단 선임인 제가 여기에서 퇴원 절차를 지휘를 하고 지금 안에 들어갈 그 다른 또 선임 간호장교가 안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첫 퇴원 환자 소식을 기다렸던 것은 의료진이었다. 환자 지금 OC에서 내려오고 있답니다. 지난 2주 동안 군 의료진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된 환자. 이들의 보살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낸 만큼 환자도 의료진도 감회가 새롭다. 첫 번째 환자가 완치되어 건강하게 이제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금 300분 가까이 입원해서 치료 중이신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잘 완치되어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었지만 군 의료진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의 고삐를 쬐고 사력을 다하는 이들에게 환자와 가족들, 지역민들의 응원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코로나와의 전투 의지를 다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힘든 업무는 보람으로 채워졌다. 간호장교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간호장교로 오길 정말 잘했구나 싶었던 순간이 매 순간 있었는데 퇴원하신 환자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연락 주실 때는 더더욱 그런 자부심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뭐 상상이나 했었던 일입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울컥하기도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임무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만 있다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호복이라든지 환자한테 투약되는 약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군과 민과 관이 다 힘을 합쳐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석 달. 우리나라는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위 인사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지구촌 확산의 또 다른 새 전선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위세는 세계를 강타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망자가 속출했다. 전 세계가 초비상이었다.
인천공항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에 군 검역 지원단을 꾸리고 약 500여 명을 투입한 상태다. 답변을 하고 해야 될 거냐? 지금 2월 5일서부터 임무 수행을 해서 임무 수행 한 지는 약 8주 여간 된 것 같고, 뭐 가장 바쁠 때에는 인원들이 교체할 때, 이럴 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들이 교대가 되는 시기라서 지금 상당히 바쁘긴 한데. 군 검역 지원단은 출국 인원의 발열 상태 확인은 물론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하고 열이 있는 사람은 군 의료진에게 인계한다. 하루 20만 명이 넘었던 인천공항 이용객은 현재 5천 명 내외.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이다. 서상사는 이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다. 네, 제가 처음에 2월 5일 날 투입되었을 때도 사람이 사실 이렇게까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면서부터 확실히 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유동하는 인원이 없다는 걸 볼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석 달째 인천공항에서 지원단의 운영 임무를 수행 중인 서상사는 인천공항과 인연이 깊다. 인천공항에 지금 투입된 것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 총 3회입니다. 정확히 총 3회이고 G20 경호작전, 그리고 G50 세계 정상회담 경호작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지원, 그래서 총 3회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저한테 있어서 약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상사 진급식까지 2번의 진급식을 인천공항에서 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국민에게 지금 힘과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인천공항 검역 지원의 일선에 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방어하는 최전선 인천공항.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도 군인들이다. 코로나19와의 전장이 어디든 그곳에는 우리의 국군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부류가 가장 고생하는 것 같은데, 군인들, 특히 이번에 군의관들하고 간호장교들이 어딘가 일손 부족하다는 데는 다 파견돼서 일을 했거든요. 어떻든 사람이 부족하거나 인력 부족한 데에서는 다 이제 군에서 다 그런 부분을 메꾸고 있어서 위기 상황, 특히 어떤 재난에서든 군인들이 가장 열심히, 또한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10일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대구에서의 5주간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국내 충성! 충성! 근데 웃는데 입이 안 보여.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 벗고 같이 웃는 얼굴로 다시 마주한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간호사관학교 60기들 인간 소위가 학교를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빛나게 해준 기가 여러분들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 100일 동안 군 인력 10명 중 1명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투입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특히 군 의료진은 군병원 인력의 4분의 1 가까이 정부 방역 지원에 파견돼 코로나19 최전선의 전사를 자처했다. 목표는 하나였다.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라.
무기도 하나였다. 두려움 없는 헌신. 한없이 자유로울 거란 걸 이들의 사투는 전 세계가 놀라마지 않는 방역 성과를 거두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어이 이겨낼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는 국난을 극복하는 DNA와 그 성공에서 솔선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군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